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목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입니다. 윤일병이 질식사했다는 군의 발표와 달리 구타에 의한 쇼크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부검 감정서 분석 결과입니다. 거의 온몸에 멍과 출혈이 있었고 교통사고 수준의 장기 손상이 확인됐습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윤일병의 사망 직후 모습입니다. 곳곳에 피멍이 들어 온몸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망 다음 날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부검 감정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부검 결과 멍은 물론 출혈이 신체 거의 모든 부위에서 관찰됐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뇌에서는 가로 5cm, 세로 2cm 크기의 커다란 멍과 부종이 발견됐습니다. 내장기관도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심장에선 멍이, 흉곽과 복강에서는 출혈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위 밑에 몸속 깊숙이 자리한 비장마저 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 감정서를 분석한 법의학 전문가는 윤일병의 직접 사인이 군이 발표한 질식사가 아니라 심한 구타에 따른 쇼크사라고 분석했습니다. 심한 구타가 특정 부분에 가해지면 이게 맞아 죽었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특히 비장파열은 교통사고 수준의 큰 충격이 있을 때나 발생하는 것으로 윤일병이 숨을 거두기 전에 엄청난 폭행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이렇게 법의학자들 분석대로 윤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라면 가해병사들을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겠죠. 상해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지난 4월 7일 윤일병이 사망한 이후 언론에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 손상을 일으킨 것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식을 사서 이제 취식을 하다가 천인병한테 이제 가슴 등을 폭행당한 거죠. 하지만 부검 감정서를 본 법의학 전문의는 질식보다는 구타를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여요. 임상의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입안에서 음식물이 있다라고 하고 이게 오바이트에서 기도를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단 얘는 맞아 죽은 거고요. 윤일병이 쓰러지기 직전 물을 먹고 싶다고 말하고 주저앉아 옷에 소변을 흘린 점도 구타로 인한 쇼크사의 전형적인 증세라는 설명입니다. 사망 원인과 관련해 부검의는 군법정에서 부검 전에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군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망한 이후 시신을 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기도가 막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도로 과도한 폭행이 직접적 사인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군 검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구타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로 부검은 사망 원인을 의학적으로 소명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렇게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군 수사당국이 바로 파악했는데 이게 당시 국방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됐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은 아니라는데 정황은 다릅니다. 문책론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윤일병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된 내용입니다. 윤일병에 대한 상세한 폭행 내용과 함께 전입 이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확인됐다고 돼 있습니다. 28사단 헌병대는 윤일병 사망 당일에 치약 고문이나 가래침 핥기 등 가혹행위의 전모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휘 개통을 거쳐 다음 날 국방부까지 전달된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장관에게는 핵심만 축약 보고되는 만큼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이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는 걸 보고 알았다. 보고 직후 군 수뇌부 회의와 전부대 정밀진단, 35년 만에 가혹행위 금지 명령 등 대대적인 후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군 수뇌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미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국방부가 사건 수사 과정을
국회에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가혹행위 확인 시점을 4월 15일 이후라고 적시했습니다. 실제보다 최소 일주일 이상 늦은 것으로 왜곡한 겁니다. 군 수뇌부에 대한 사건 보고 시점과 내용 등을 두고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문책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윤일병 사망 관련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윤일병이 숨지기 직전 과다 출혈로 2차례나 수혈을 받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일병이 구타로 인한 쇼크사를 당했다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6일 윤일병이 긴급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진료 기록입니다. 밤 10시 55분에 250ml, 다음날 새벽 1시 55분에 250ml,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00ml의 수혈이 이뤄졌습니다. 겉으로 피를 흘린 적이 없는데도 긴급 수혈을 한 이유는 뭘까? 응급실 이송 직후 이뤄진 혈액 검사 기록입니다. 백혈구 수치는 지나치게 높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몸 어딘가에서 과다 출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21살 남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근육 출혈 이외에도 다른 장기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윤일병의 부검 사진입니다. 양쪽 허벅지 안쪽과 종아리, 등, 팔, 몸속 곳곳에서 출혈이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윤일병이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단서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아주 센 힘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깊은 출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 원인은 구타에 의한 외상성 쇼크, 즉 다발성 손상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망 원인이 기도 폐쇄라는 입장을 고수 중인 군 당국은 윤일병의 과다 출혈과 긴급 수혈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